제3화 첫 번째 위기. 일본 붕괴 전조. 2026년 4월 17일 오후 2시 46분. 도쿄 남쪽 200km 해저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문제 없음을 발표했지만 K200 프로젝트 팀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지난 3개월간 일본 열도 전역에서 미세 지진이 47% 증가했습니다. 지각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비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동방 프로젝트. 일본 대재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과 전략적 협력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는 달랐습니다. 극우 정치인들은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중국의 지진 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적이 필요합니다. 그 적이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둘 다입니다. 일본 내 혐한 시위가 급증했습니다. SNS에는 한국이 일본의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회는 항상 외부의 적을 찾습니다. 우리는 침묵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진짜 재앙이 왔을 때 우리의 손길이 진심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2026년 6월 일본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즈호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이 터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했지만 금융 시스템의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하루에 8%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경제 붕괴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금융 불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편입니다. 동아시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2026년 7월 도쿄에서 두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2. 이번에는 수도권이 직접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147명, 부상자 3,800명. 도쿄의 3분의 1이 정전되었습니다. 신칸센이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건 비용 추산은 최소 30조 엔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돈이 없습니다. 국채 발행은 이미 한계입니다. 더 발행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합니다. 그렇다면 외부 지원? 미국은 자국 문제로 여력이 없고 중국은 조건을 요구할 겁니다. 침묵 후 일본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은 200년 역사의 물꼬를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생존입니다. 그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한국과 협력하거나. 과거사 문제는 지금 꺼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강요가 아닌 자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닌 동반자로 가야 합니다. 2026년 8월 서울과 도쿄에서 비밀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재난 복구 기술 지원, 에너지 안정 공급 협력, 장기적 경제 파트너십. 대가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만. 일본 협상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과거사 사죄를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거래가 아닙니다. 일본이 스스로 마주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랜 침묵 후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한일 재난협력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2026년 10월 후쿠시마에서 세 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8. 원전 냉각 시스템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2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난대응팀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원전 냉각 기술, 방사능 제염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심이 담긴 손길과 함께 도쿄 국제공항에 대한민국 수송기가 착륙했을 때 일본 언론은 처음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조건 없이 일본 돕는다. 그날 후쿠시마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 과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현은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천년의 적대가 천년의 동반자로 바뀌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같은 별을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빛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